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스스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생긴 의형과 친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형이 에인스를 열렬히 응원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스 역시 에인스 팬이 되었죠. 특히 팀 살몬을 가장 좋아했던 스스는 10살 때 형과 함께 에인스의 창단 첫 2번의 우승을 지켜보며 꿈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2009년 드래프트에서 마침내 에인스의 1라운드 지명을 받으며 어린 시절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에인스가 디백스에서 댄 헤런을 영입하면서 스스는 패트릭 코빈, 조 손더스 등과 함께 팀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시 에인스 유니폼을 입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에인스는 예더 미트니 디백스로, 닥터 산티아고가 화이트삭스로, 마크 트럼보가 디백스로 이동하는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스스를 다시 데려옵니다. 기적 같은 복고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스스는 토미 존 수술로 인한 2년의 공백을 포함해 잦은 부상과 부진에 시달렸고 결국 2019년 7월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스스에게 약물을 공급한 인물은 에인스의 홍보 담당 이사였던 에릭 케이로 드러납니다. 케이는 옥시코돈을 원했던 스스에게 펜타닐이 섞인 알약을 건넸고 이후 다른 에인스 선수들에게도 마약성 진통제를 공급해왔다는 사실을 자백합니다. 유가족은 스스의 죽음에 구단의 책임이 크다며 잠재적 수입을 포함해 1억 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구단이 산정한 스스의 잠재 수입은 3,2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소송의 중심에 섰던 인물은 스스의 의붓형이었고 양측은 무려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2월 19일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배심원단이 배상액을 약 1억 달러로 책정하고 책임 비율을 구단 50%, 에릭 K 35%, 스스 본인 15%로 판단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경우 에인스는 약 5천만 달러를 부담해야 했기에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마이크 트라웃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 구단 내부에서 벌어졌던 여러 일들을 인정합니다. 돈이 필요했던 에릭 케이는 선수들의 과도한 장난을 받아주는 대가로 돈을 벌었고 트라웃, 엘버트 푸올스, 콜 카른 등이 그러한 장난의 주동자였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심지어 자신의 등에 난 종기를 짜게 하고 $100를 건넨 일까지 공개됩니다. 원정팀 투수에게 이물질을 제공하고 홍보 담당 이사라는 사람이 선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로이트룸 에어컨이 고장 난 채 1년 내내 방치되던 에인스 구단에서 트라웃이 할 수 있었던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트라웃은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니라 리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나는 몰랐고 야구만 열심히 했다라는 태도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8년 맨프레드 체제 아래에서 이 사건은 메이저리그가 안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비극으로 남게 됩니다. 커미셔너는 트라웃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훌륭한 선수지만 필드 밖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결국 본인이 나서야 한다. 이 발언은 당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터가 은퇴하며 아이콘을 잃은 메이저리그는 트라웃을 리그의 얼굴로 전면에 내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트라웃은 경기 여적인 노출을 극도로 꺼렸죠. 다른 선수가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을 일입니다. 그러나 트라웃은 리그가 반드시 자랑해야 할 선수였기에 사무국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선수가 바로 오타니 슈헤이였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나타난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죠. 사무국은 오타니를 확실하게 밀어줍니다. 편파라기보다는 그의 재능이 제대로 빛날 수 있는 무대를 깔아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먼저 경기 중 교체되지 않도록 오타니 룰을 만들었고 리베라와 지터가 은퇴 시즌에 받았던 커미셔너 특별상을 2021년에 오타니에게 수여합니다. 여기에 올스타전 특별 규정, UOE 선수 제도까지 오타니와 그의 소속팀에 유리하게 손을 봅니다. 또 2022년부터 시작된 새 CBA에 따라 내셔널리그의 지명타자가 도입되면서 오타니가 갈 수 있는 팀의 선택지는 단숨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오타니 못지않게 화려한 에런 저지까지 가세합니다. 트라웃이 모든 걸 잘해온 완성형 선수였다면 오타니의 이도류와 저지의 홈런은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였습니다. 미디어 노출을 꺼리지 않는 오타니와 저지가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동안
경기력이 떨어진 트라웃은 자연스럽게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추락하던 메이저리그의 인기는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걸 트라웃의 시대가 끝나고 저지와 오타니의 시대가 왔기 때문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지의 62홈런, 오타니의 50홈런 마이너스 50도로, 그리고 이번 가을 오타니가 보여준 3홈런의 6이닝 10탈3진 무실점, 4타수 4안타 2홈런의 원맨쇼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야구도 얼마든지 화려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트라웃은 분명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시대를 대표했던 선수가 자신의 명성을 모두 소진한 채 쓸쓸히 은퇴하는 장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켄 그리피 주니어는 마이클 조던의 전성기에 맞서던 야구의 보루 같은 존재였지만 그의 마지막 10년을 지켜보는 일은 솔직히 고통스러웠습니다. 19세에 데뷔한 그리피는 30세 시즌까지 첫 12년 동안 WAR 76.1을 기록했지만 31세 시즌부터 마지막 10년간의 WAR는 7.6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10년 동안 명성에 걸맞은 시즌은 사실상 2005년 한 해뿐이었죠. 그리피의 뒤를 이은 선수는 알버트 푸올스였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10년 연속 3할, 30홈런, 100타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운 푸올스는 데뷔 후 첫 10년 동안 WAR 81.4를 기록합니다. 연평균 8.1, 그야말로 역사적인 페이스였죠. 하지만 푸올스는 31세 시즌이었던 2011년부터 서서히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그 떨어지는 칼라를 에인스가 붙잡습니다. 계약 첫 시즌 30홈런 105타점 OPS 859를 기록한 해는 그래도 선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9년 동안 푸올스가 쌓은 WAR는 7.8 켄 그리피 주니어의 마지막 10년과 거의 같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웃이 그 푸올스의 뒤를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루키 시즌부터 첫 8년 동안 연평균 WAR 9.0이라는 괴물 같은 생산력을 보여준 트라웃은 그리피가 31세, 푸올스가 30세에 꺾였던 것보다도 빠른 29세 시즌부터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트라웃은 코로나 시즌 당시 몇몇 선수들처럼 시즌 포기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리그를 대표하는 얼굴이었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25세 시즌에 처음으로 내구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오타니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한 2021년부터 부상은 말 그대로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2019년까지 WAR 72.1을 기록하며 테드 윌리엄스의 영역까지 넘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트라웃은 이후 6년 동안 고작 15.3을 추가하는 데 그칩니다. 이제는 푸올스가 달성한 통산 WAR 100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2022년 트라웃은 119경기 출전에 그쳤음에도 40홈런과 OPS 999를 기록하며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후반기부터 에이징 커브의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강속구 킬러로 불리던 트라웃이 빠른 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119경기에서 40홈런을 기록한 그 시즌, 시속 95마일 이상 패스트볼에 대한 헛스윙률은 34.3%에 달했습니다. 2020년까지는 19.7%에 불과했지만 2021년 이후 29%를 넘기며 리그 평균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까지는 변화구 실투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구에도 약점이 드러난 올해 통산 22% 수준이던 삼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 32.0%를 기록합니다. 규정 타석 기준으로 보면 라이언 맥마흔, 제임스 우드 다음으로 나쁜 수치입니다. 2024년 시즌을 11경기 6홈런으로 화끈하게 시작했지만 양쪽 무릎 수술을 2차례나 받으며 시즌 대부분을 날려야 했던 트라웃은 올해 중견수를 내려놓고 공격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4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왼쪽에 문제가 발생했고 한 달을 쉬고 돌아온 뒤에는 모든 경기를 지명타자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